43페이지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설문조사 개요를 했는데요. 통일 및 안보 분야에서는 통일 및 남북 문제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조사와 더불어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제가 이제 어떤 측면에서 봤냐면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봤고요.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된다라는 것을 이제 안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거든요. 외부로부터의 위험을 국가가 특별히 이제 내셔널 시큐리티라는 개념, 국가 안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때 한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이제 고려되던 것이 국가 안보, 군사 안보였는데 그것과 비견할 혹은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안보 문제가 터진 거죠. 그랬을 때 개신교인들은 이 코로나19라는 보건안보 혹은 이제 인간안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혹은 어떻게 국가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자료집에 있는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그 두 가지 지점을 위주로 얘기할 건데요.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요소라는 점, 그 다음에 국민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국제적인 문제이면서 외교적 노력이 요구된다라는 점, 그리고 국가만이 아니라 민간단체도 뭔가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지점에서 군사안보의 경우와 보건안보나 인간안보의 경우에 개신교인은 어떤 반응을 하는가,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이 두 가지 개념은 전통적 안보의 개념으로 할 때 군사 안보가 이제 가장 전통적인 개념이라면 인간 안보라는 개념은 이제 최근에 비전통적 개념으로 소개되고 있고 뭐 사이버 안보나 보건 안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안보라는 것은 단순히 군사적 긴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건 평화학적에서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소극적 평화냐 적극적 평화냐 전 구조적인 문화적인 수준에서의 안보가 필요하다 이런 개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 연설문 때 이제 5월 10일이었거든요. 한참 코로나19 방역이 최우선이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에도 오늘날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 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 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대처하는 인간 안보로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가 최근에 이런 변화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데 하나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과 관련해서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남북한 이제 특별히 북한의 어떤 군사적 긴장이라는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비교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해서는 요약하자면 코로나19 위기는 심각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현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87.9%가 심각하다라고 답변했으니까 굉장히 높은 비율로 심각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위험성을 느끼냐라고 실제로 내가 위험성을 느끼냐고 했더니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7%, 그 다음에 조금 걱정된다가 73.5%, 상당히 두려워한다가 18.7%, 너무 두려워서 일상생활이 안 된다가 0.8%로 이제 조금 걱정된다와 상당히 두려워한다가 주된 의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교학께서는 코로나19 대처 능력과 관련하여 현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제 여기서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73.7%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개신교인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신뢰한다라는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온 것입니다. 이게 그 대구 집단 감염이 일어난 뒤잖아요. 물론 이제 8.15 사건, 광화문 집회 사건 이후로 저희가 집회를 조사를 했으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7월에 조사를 했는데요. 그래도 정부에 대한 신뢰도 이거는 이제 의료 체계뿐만 아니라 정부 자체가 이걸 잘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응답률인데 73.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응답률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이제 관심을 갖고 봐야 하는가 했는데요. 저희는 제가 본 바로는 연령과 지역이라고 하는 두 이제 요인인 것 같아요. 40세 특별히 모든 조사에서 40세 현재 40세는 아주 뭐랄까요
이제 가장 진보적인 그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서는 친정부적인 입장인 거죠. 여기 보시면 42점, 약간 신뢰한다가 42%, 매우 신뢰한다가 41%로 84% 가까이가 현 정부를 신뢰한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 정부를 가장 신뢰하지 않는 쪽은 60세 이상인데요. 밑에 보시면 40에서 29 합치면 69%, 그 다음에 신뢰하지 않는다 쪽에서도 가장 높은 게 60세입니다.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이제 20대와 60대가 이런 보수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하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이 분석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개념과 그 다음에 한 가지 축을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제가 구분하려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지역적 특성이라는 게 정치나 친정부의 어떤 지지도가 이제 연관되는 경우가 많은데, 광주 전라 지역에서 가장 높게 이제 신뢰하는 지수가 나타난다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런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귀하께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료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선진국보다 우수하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71.9%로 가장 높았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선진국과 비슷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조금 차분하게 냉정하게 말해주신 분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나라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최고 수준이다라고 말하는 게 거의 94%, 그러니까 절대 다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정부 신뢰도, 의료 체계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그러면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정부의 노력만으로 부족하고 민간단체의 협력이 중요하다가 가장 높긴 했어요. 59.2%.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주대 질병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만만찮게 높게 나타났다. 34.2%로. 이 말은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는데 민간단체랑 힘을 합쳐서 한다면 아주 우리 힘으로 이 보건 안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드러난 장면입니다. 나머지 해외 석학 및 선진국의 대처 방식을 배워야 한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행정학을 전공했었는데요. 어떤 정책이나 어떤 연구를 할 때 연구 방법론이 뭐냐면 문제를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갖다 무조건 공부했습니다. 소개하고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이게 거의 법칙과 같은 거였는데 보건안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한국에서 보건안보, 코로나19라는 지금 전 세계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한국 정부의 신뢰도 굉장히 높고 의료 체계나 이런 것들에 적극 지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민간단체가 힘을 합치면 이걸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낙관론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통일 및 한반도 상황 관련인데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북핵 문제가 가장 큰 위협이고 정부 정책 평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라는 평가로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질문을 들어보면요, 귀하께서는 다음 어떤 문제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순서대로 세 가지를 응답해 달라고 했는데 합쳐서 응답해도 북한 비핵화, 그리고 북한의 개방과 개혁, 군사적 긴장 해소가 가장 높게 나왔는데, 이 말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북한이다. 여전히 이제 문제점 북한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북한의 북핵 문제, 군사적 문제, 군사적 긴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현 정부의 통일 및 대북 관련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그렇게 이제 군사적 문제 혹은 군사 안보라는 것이 가장 우선으로 놨을 때 그럼 국가의 신뢰도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코로나19 상황과는 다르게 양분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잘 못하고 있다는 비율이 46.4%로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33.7%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20%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현 정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혹은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경우는 33%, 부정적이거나 관심이 없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46%, 그리고 그 이상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 정부에 대해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재밌게도 근데 이런 현상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40대에서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60대나 20대에서 가장 신뢰도가 떨어진다라는 점. 광주 전라 지역이 신뢰도가 이제 높고 대구 경북 지역이 동일하게 떨어진다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의 사례, 그 당시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남북 대화가 이제 막 이제 되려고 다시 한번 뭔가 정상회담 해야 되지 않냐, 북미 대화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한번 만나자 이런 서한이 나오고 하던 시기였는데 마지막으로 얘기 한번 해보자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텐데 그때 이제 대북 단체 일부 대북 단체들이 그 풍선에다 매달려서 흔히 이제 찌라시를 뿌린 일들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대답을 이제 질문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다 잊혀졌지만. 그런데 이제 개신교인들 중에서 이걸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18%밖에 되지 않고 보통은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66%가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라고 대답은 했어요. 그런데 그 입장에 대해서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여기에 해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신들의 어떤 이념적인 것들을 위해서 한 행동이다. 무책임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간 단체가 대북 단체도 민간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던 시민 단체나 대북 민간 단체가 항상 친정부만을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북 전단에 대한 자신들이 믿는 신념, 북한의 인권이나 지금 사상을 전파해야 된다고 믿고 행동하는 민간 단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서 잘했다 잘못했다가 나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사안에 대해서 개신교인들은 잘했다고 한 사람은 18%고 잘못했다고 하는 건 66%니까 개신교인 중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게 더 높아요. 높은데 그 뒤에 보니까 비슷한 제가 설문조사를 이렇게 비교를 하려고 구성을 했는데 그거랑 별개로 이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정부와 민간단체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라고 또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시민단체는 정부를 믿고 통일 및 대북 정책에 잘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라는 거죠. 이 말은 시민단체, 특별히 북한 관련한 시민단체나 민간단체에 대해서 뭐랄까요, 부정적 인식이 더 높다라는 걸 반영하고 지금 여기서는 정부를 믿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거고, 아까 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부 잘하고 있는데 민간단체까지 힘을 합치면 우리 다 잘할 수 있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사안에 따라서 대답이 이제 다르고 그 다음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남북 문제, 군사안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 달라진다라는 것, 똑같이 안보라는 것이지만 다르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정부만 믿고 기다리지 말고 민간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는 질문은 지금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그룹에서 우리 입장을 좀 더 말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이제 대변하는 항목인데요. 이 부분이 22%, 아까는 잘했다라고 판단하는 게 한 18%, 그 정도가 이제 집계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재밌게도 코로나19 상황과는 다르게 우리 한반도 북핵 위협이나 남북관계 관계는 우리끼리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 등의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단체는 나서지 말자라고 대답한 비율도 18.7%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같지는 않지만 안보라고 하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정부에 대한 지지, 그다음 민간단체가 해야 되는 역할, 그리고 외교나 군사, 이제 사실은 여기에서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세국 그런 나라들에 대한 도움, 의지,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향은 여전히 비슷하게 나타났는데요. 연령으로 보니까 40대에서는 정부를 믿고 따라야 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나요. 그리고 민간단체가 더 해야 한다는 게 가장 낮게 나타납니다. 근데 60세,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계속 말했던 보수적으로 이제 집계되고 있는 연령층이죠. 에서는 정부를 믿어야 된다, 따라야 된다라는 분이 가장 낮고,
정부만 기다리지 말고 민간 단체가, 여기서 민간 단체는 아마도 대북 인권이나 선교나 뭐 통일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단체겠지만 그런 부분의 역할이 목소리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지점인 거죠. 그래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에서는 우리끼리 못해. 이거 남북한 문제나 북핵 문제나 이런 거 군사적 안보는 외국에서 도와줘야 돼. 특히 이제 강대국에서 도와줘야 돼. 이런 비율이 26.9%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주 전라도 지역에서는 시민단체도 정부를 따라야 한다, 믿고 따라야 된다가 71%나 나왔고요. 그다음에 대구 경북에서는 정부 따르면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이제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개신교 내에서도 갈등이 존재하고, 이러한 갈등의 여지는 신앙의, 저희가 여기서 소개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신앙의 정도나 출석률이나 교회의 크기나 이런 것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우리나라 군사안보에 대한 개신교 내에서의 갈등은 연령과 지역, 근데 연령과 지역이 상정하고 있는 차이는 결국은 정치적인 의견이나 입장 차이인 것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미 관계가 활발했고 중단됐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다른 나라에 대한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도 이제는 한국이 우리나라 정부가 더 앞장서서 잘할 수 있다, 혹은 운전자론 이런 얘기, 중재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제 그게 우선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양한 의견으로 이제 나눠지고 있다. 그러니까 남북한 관계나 군사안보에 대해서 개신교만 우리가 조사했지만 하나의 어떤 이제 의견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있거나 입장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결론이랄까요, 함이랄까요, 제 분석을 얘기하면요, 요약만 하면 한국 사회는 분단 후 70년 동안 군사안보를 최우선으로 여겨왔고,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 민간단체와의 관계, 주변국과의 관계 등이 그것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을 안보의 위협으로 여기고 있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능력을 신뢰하는 비율이 대략 절반 정도에 미치고 있고, 근래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더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결과는 엄밀히 말하면 남북 관계가 그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현 정부가 통일 및 안보 위기를 해결할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특별히 개신교인들에게 충분히 신뢰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군사안보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정부와 국제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리고 개신교인에게서도 군사안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다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코로나19와 관련한 설문 결과에서 보듯이 보건안보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한국 정부가 보여준 방역 및 질병위기 관리 능력은 개신교인들에게도 정부 주도의 정책과 민간단체 협력, 주변 국가의 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높은 신뢰도를 얻어냈죠. 그래서 그 신뢰도로 인해서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국가와 민간이 힘을 합쳐서 주변 국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도 오히려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안보하면 우리끼리 할 수 없어라고 했던 어떤 큰 우산이 뭔가 좀 이렇게 거치고, 우리가 국가와 민간 단체가 힘을 합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좀 긍정적 사례로 남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사례가 좀 단순하게 군사안보로 곧바로 적용되기는 어렵겠지만 힘을 합쳐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 기대를 가지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